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인데요.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와 법무부와 상의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가? 그랬을 때 국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년 들어서 첫 번째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부터 해서 너무 정말 다사다난한 해가 연말이 가는지도 모르고 지나온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뜨거운 뉴스들이 많아서 현안 위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인데 어쨌든 그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국회의장이 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결론이 날 텐데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헌법상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예. 당연히 예. 그 국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예. 날 겁니다. 예. 그 헌법에 임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해야 하는 거죠. 권한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강도범 예. 징역 3년에 네.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판사가 처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예. 처해야만 한다. 예. 처하지 않으면 너 징계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 3년 이상을 선고하지 않고 1년, 예. 6개월 자기 마음대로 선고하면 어느 누가 그걸 그렇죠.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네, 네. 법에서 뭐뭐 한다라고 표현해 놓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재량을 주는 권한을 주는 의미가 아닌 것이거든요. 재량권 권한 의미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에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예. 권한처럼 보이지만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예. 그 자체로 위헌이었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것을 모든 국가기관은 거기에 기속된다. 네. 또 부작위에 대해서 그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따르지 않을 때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동시에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가 되니까 예. 그에 따른 징벌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최상목 그렇습니다. 대행이.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 범죄 거기에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탄핵 여부는 또 민주당에서 또 야권에서 고민을 함께 하겠지만 네. 설령 탄핵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퇴임 후에 법정에서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당장 오늘 나온 얘기는 최상목 대행이 위헌 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임명은 안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와 법제처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인데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고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다음 날 그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가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국무위원들에 해당하는 건데 예.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예. 이 정권에 정말 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논리도 없고 네. 또 뻔뻔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처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네. 어느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없긴 합니다만은 예. 이것은 법제처장이든 또는 법무부 장관이든 그 대행자인 차관이든 네. 그 법을 그래도 전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이거 가지고 따르지 않았었을 때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그런 조언을 했었을 때 네. 두 기관장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직무유기죄의 공범, 또는 교사범, 방조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분명히 두 사람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그 결론이 나면 두 사람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기초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두 사람들이 아마 임명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양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 본인들의
운명을 걱정해서 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동안 보여준 그 국회에 나와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원들을 막 째려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막 중간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무도한 행태를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최상목 대행에게 할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네. 말은 안 되지만 말처럼 보이는 소리는 했었습니다. 네. 말이 안 되지만 말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말처럼 보이지도 않는 사안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언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최상목 대행은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아마도 임명을 안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상목 대행을 그러면 그 직무유기를 하고 당연히 그 지켜야 되는 이 절차마저도 해태하고 거부하고 이게 지금 반체제 인사들 아닙니까 전부 헌법을 지키지 않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체제 인사들을 그냥 놔두고 이게 국법 질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 질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것도 자기들이 범법에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저는 직성대로 하면 네. 또 국민의 상식대로 하면 당연히 바로 탄핵을 해서 네.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사유는 그 전부터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탄핵을 해야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다음이 이주호 장관. 예, 다음이 이주호 부총리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뉴라이트 아니냐고, 예. 신일본인 아니냐고, 신일본인. 이런 예.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상목 씨를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해도 이주호 씨한테 맡기는 체제가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네. 좀 이거는 좀 신중할 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